이제부터 한국광고사업협회에서 공개한 문제 은행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경관과 광고 디자인의 과목별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에도 보면은 그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고 또 교재에 없는 내용을 좀 골라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문제 168번에 케빈 린치의 이미지 어빌리티 발상에서 말하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이미지 어빌리티라는 말이 조금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좀 판단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가 나왔는데요. 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는 녹지, 교통망, 구역, 집중력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실 수 있겠죠? 공공사인인데요. 그 다음에 그 11번에 보면은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고 교통에도 쓰이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도시경관의 악화의 해결에 필요한 공간은 하면서 여러 가지 걸린지구, 공개지구, 선큰가 등 인공토지가 나왔는데요. 답은 공개공지인데요. 이 공개공지에 관한 또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번, 10번, 11번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따라서 한 서너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33번에 5개 광고 매체의 역사에 대한 기술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광고의 매체 역사는 간판 광고부터 시작되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구한말에 페인트가 들어와 함석에다 글자를 써서 붙이는 간판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음 1910년 파리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아크릴이 소개되어 5개 광고의 혁신을 가져왔다. 일본의 전통보에 의하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광고는 터키에서 발견된 매춘 광고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보면요. 3번에 1910년 파리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요. 1910년에는 조지 클라우드에 의해서 네온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온이 우리나라에는 1930년대에 일본에서 들어와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 다음 문제 48번이 있는데요. 도시 공간에 있어서 공간의 인식을 위한 정보가 아닌 것은, 여기서 보면 정보를 이야기하는데요.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정보가 아닌 것은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설명, 내용 소개와 이해를 돕는 정보다. 그렇죠? 안내, 공간의 구성을 나타내는 정보, 기명, 장소를 특정하는 점적인 정보다. 유도, 방향과 행선을 나타내는 정보인데 공간의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가 필요하고 유도해서 그 장소에까지 가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요, 내용의 이해와 운영을 위한 정보가 됩니다. 그 내용을 이해와 운영을 위해서는 금지 규제의 정보가 있고요, 설명 해설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해하시면 쉽게 파악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광고 디자인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치우친 부분이 많습니다. 디자인의 역사와 색채를 이해를 하시면, 물론 그 이해라는 게 상당히 넓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문제의 50%를 차지합니다. 디자인 역사와 색채가. 그 부분만 이해하셔도 합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54번에 미술 공예 운동과 거리가 먼 것은, 그 역사 부분이죠. 보면 미술 공예 운동인데요. 17세기에 전개된 예술 운동이다. 베니스의 돌과 관련이 있다. 모리스 마샬 앤드 포크너 장애다. 아르누보, 세세이션, 바우하우스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미술 공예 운동은 17세기가 아니라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이 윌리엄 모리스고요. 그 윌리엄 모리스가 주장을 한 것이 기계적 공예를 배격하고 수공예적인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 공예 운동을 간략하게 이해를 하셔도 한 서너 문제 이상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에 관한 문제인데요. 색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좀 깊은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것을 보면, 여기서 보면 검은 바탕에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색은 배색은, 그렇죠? 색의 대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검은 바탕에 노란색, 굉장히 명시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검은 바탕에 하늘색,
검은 바탕에 연두색, 검은 바탕에 회색. 여기서 보면은 가, 나, 다는 유채색입니다. 그리고 라가 무채색이죠. 또 검정색이 무채색이기 때문에 대비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 나, 다는 대비가 강하고 라가 회색이 대비가 약해지기 때문에 회색이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배색이 됩니다. 다음 가법 혼색이 3원색이 아닌 것은 아까 세 개 설명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법 혼합이라는 것은 색을 더해서 밝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색, 청색, 녹색. 노란색은 청색과 녹색을 합해졌을 때 나오는 색이죠. 다음 203번의 간법 원색의 3원색이 아닌 것을 했는데 영어로 써놔서 좀 헷갈립니다. 마젠타, 시안, 옐로우, 블루인데요. 우리가 한국말로 옮기면 시안도 파랑이고 블루도 파랑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법 원색이라는 것은 인쇄를 할 때 잉크가 겹쳐져서 다른 색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마젠타, 파랑을 블루가 아니라 시안이라고 합니다. 마젠타, 시안, 옐로우 3원색을 가지고 다양한 색을 만들게 됩니다. 아닌 것은 블루가 되겠죠. 지금까지 광고 경관과 5개의 광고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정말 간단하지만 문제은행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5개 광고사 자격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광고 제작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